헬로티비 특집 뉴스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번 사고는 무안국제공항의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쯤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습니다. 둔덕은 크게 부서지지 않았지만 기체는 폭발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소방대원과 군부대 등 수습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고 범위가 넓어 남은 유류품과 시신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활주로 일대입니다. 사고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잔해로 뒤덮인 활주로가 참사의 순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 또 지인들 아시는 분들 혹시 타신 분들 있는가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뭐 아시는 분들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때 표현할 수 없나 아무튼 마음이 참참합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 방향을 유도하는 핵심 장비. 국제 기준에 따라 충격에 약한 경량 구조로 설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규정을 준수해 설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관리 미비도 지적됐습니다. 무안공항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9%, 0.013%인 제주공항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지금 한 명이 변화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게 할 것 같고요. 그 조류를 퇴치하는 거 요즘 들은 초음파 퇴치기들도 있거든요. 이번 참사를 놓고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틀 정도 작업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출출이 불가능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으로 협의됐습니다. 공항 안전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입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 새해 첫날을 맞았는데요. 희생자 신원 확인이 마침내 완료됐지만 장례는 일부에 그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활주로에는 그리운 가족들의 흔적 대신 검게 그을린 기체 꼬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처참한 사고 현장을 마주한 유족들은 국화꽃을 헌화하며 절을 했고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해 울음을 쏟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나흘째, 희생자 179명의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신원 확인 이후 검시와 검안까지 끝난 시신은 차례대로 유족들에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경우 지난 31일부터 서울과 광주, 여수 등에 옮겨져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냉동 컨테이너에 안치된 희생자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 발표되는 대로 인계 절차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족들은 이르면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에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으로 40에서 50분 정도의 DNA 확인 결과가 국가수로부터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경부터로 해서 저희가 유족께 연락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습 장례 일정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직장에서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적 휴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훼손된 시신과 유류품 수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포렌식 후 수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공항에도 합동분향소가 꾸려진 가운데 새해 첫날에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1층 대합실에 들어선 합동분향소. 재단엔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와 영정사진이 안치됐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장소가 멀어 유가족이 머무는 곳에 마련한 겁니다. 평온해 보이는 영정사진 속 희생자들의 얼굴. 시민들은 새해를 맞는 벅참보단 비통함을 안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겨서 너무 슬프고 앞으로는 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애들이 또 같이 그렇게 가족여행 갔다가 그렇게 돼서 너무 슬픈 마음이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에서 무안공항 합동분향소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3살 난 아이와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기아 타이거즈 홍보팀 직원과 아내. 분향소를 찾은 나지완 전 야구선수는 지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동고동락했던 형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첫 여행이었는데 참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좀 하늘에서 가족들과 좀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목포 신항을 거쳐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아프고 저희도 또 자식을 잃어봤잖아요. 외계에는 아버님도 계시고 형제자매도 그러다 보니까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안 그래도 탄핵 때문에 상처받은 이런 국민들에게 또 그리고 호남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또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고 수습과 그리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저희가 동참하고 저희 정치인으로서의 노력을 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선 추모객들이 간식거리와 손편지를 남겨놓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 좋은 일이 좀 올해는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 또는 동료를 잃은 슬픔에 저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분향소로 향한 시민들. 영정 속 희생자들의 환한 얼굴에 눈시울을 붉히며 새해 첫날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6차 회의에서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 조사 정보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의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고 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 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합동조사팀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조사팀 인원이 더 증원됐는데요. 일일 잔해 상태와 조류 충돌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내용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 기자. 참사 원인을 두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고 원인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6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우리 측 조사팀과 미국 교통안전위 그리고 제작사 등이 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항공기 기체 등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이 길게는 3년도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우선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에서 이동 분석하는 방안이 합의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 제주 항공 사고 원인을 규명할 이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는 외형이 일부 파손된 채 수거가 됐었는데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안전위 협조를 구해서 미국에서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음성을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돼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우선 이 음성 기록 장치의 분석 작업이 시작되면 조만간 사고 원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현장에서는 한미 합동조사팀이 꾸려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네, 현장에서는 한미 합동조사팀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사팀 규모는 10명으로 늘었는데요. 조종과 관제, 정비, 객실 등 분야의 전문가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3명, 연방항공청 1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서 6명 등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현장 조사팀 규모도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서 총 22명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팀은 기체와 엔진 등 잔해 상태와 깃털과 혈흔 등 조류 충돌 흔적의 유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팀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설렘과 기쁨보다는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으로 시작한 새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텐데요. 지금 유가족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위로의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